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경주 향토문화연구답사에 온 저는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교사 이형우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김미나입니다. 네. 경주는 이렇게 원성왕릉 여기뿐만 아니고 많은 곳에 이런 왕릉과 유적지가 많으니까 바깥에 나오면은 상당히 힐링도 되고 우리가 역사 공부도 되고 학생으로서 좋은 그런 방문 기회가 됩니다. 오늘 답사는 여기 원성왕릉과 조금 있다가 가는 방영분, 그 위에 성덕왕릉, 효소왕릉, 그렇게 같이 세 군데를 다닐 예정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녀봅시다. 자, 그럼 저리로 갑시다. 자, 여기가 신라 38대 원성왕릉입니다. 원성왕을, 이 왕릉을 조성할 때에는 이야기는 좀 앞에 가서 하고, 여기 왕릉은 보시다시피 비교적 규모가 크고 석인상과 화표석들이 차례대로 지금 정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모습은, 이 원성왕릉은 신라시대 때 왕릉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완전 원상 그대로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술적으로 매우 연구에 중요한, 왕릉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화표석으로 서서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냥 아무 장식이 없는 것 같은 이 화표석은 처음에 이 왕릉을 발견했을 때는 사실 현재 요 도로 건너, 저 개울 건너에 있었습니다. 개울 건너에 있어가지고 있는 걸 요 도로 건설한다고 이쪽으로 좀 앞으로 당긴 겁니다. 자, 이 화표석은 왕릉에서 어떤 제례를 지낸다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에 표시로서 사용했던 그런 시설물입니다. 자, 그 다음 차례대로 있는데, 자, 이게 원성왕릉이라고 오면은 학문적으로 이 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석인상을 서역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습니다. 자, 물론 참 체구도 크고 이렇게 팔이라든가 육체적인 근육도 세지고 얼굴 인상이 우리 한국 사람 동양인 같지 않고 완전히 서역인처럼 그래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통일신라시대 때는 서역하고 많이 교역을 했기 때문에 서양인을 표시했는 것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라는 유럽하고는 교역이 거의 없었고, 지금은 이란, 페르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제 중동 지역하고 교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문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상은 이란 지역에서 온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런 역사학자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신라는 완전히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 지키는 불교적으로 사천왕상이라든가 금강역사상, 불교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인이냐 불교 조각이냐는 거는 그건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 여기 요건 일반적으로 문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인상이라고 하지만은 신라시대 때는 관료가 문인과 무인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구별이 없었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무인상으로도 봅니다. 요까지가 보통 문인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봅니다. 미나 학생이 볼 때 저거 좀 무섭지 않습니까? 보세요. 저거 사자상이라 내고 있는데, 여기 얼굴을 방향을 한번 보세요. 네 마리 다 얼굴 방향을 보세요. 동서남북을 남북을 향하고 있다는 점, 그것도 상당한 특색입니다, 이 왕릉에서. 자, 이 원성왕릉은 신라 38대 원성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왕릉을 어디에 쓸까, 어디에 조성해야 될까라고 회의를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신라 수도 서울에서 이 남쪽으로 거의 한 14km 정도 되는 이 지점쯤에 여기에 풍수지리를 보나 명당이다, 왕의 무덤을 여기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릉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절이 있었어요, 사실. 먼저 여기에 조그마한 절이 이제 있었는데, 그 절 이름이 곡사라고 합니다. 곡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을 그러면은 절이 있는 거를 어떻게 왕릉을 쓰느냐, 이렇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국왕의 가야 될 그 묘니까 절 하나쯤은 옮겨도 된다, 이렇게 했겠지. 네. 그러니까 절을 옮기기로 합니다. 자, 절을 옮기는데 이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제 참 국왕의 묘를 만들기 때문에 절을 옮기기 때문에 이제 인근 지역 주민들 인산 이래로 너무나 많은 인물이 옵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여기서 2km 되는 저기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면은 기록에 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이 도포를 옷을 입었으니까 도포와 도포사, 소매와 소매 사이에서는 바람이 지나갈 구멍이 없었다. 사람이 하도 많이 와서 이렇게 발로 댈면은 송곳 하나, 땅바닥에 송곳 하나 꼽을 장소가 없었다. 그렇게 많이 있었고, 절에 필요한 기와와 석가래와 절에 필요한 물건들을 옮길 때에는 그래서 들고 안 가고 사람 손과 손으로 옮겼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그 국왕을 우리 신라 국민들이 높이 평가를 했다, 높이 참 존경을 했다는 그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 있고, 여기 띄워져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죠? 저기 있고, 두 개가 없고, 이쪽에 있고, 자, 이쪽에 있고. 자, 뭐, 미나, 이 왕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한 거나 뭐 그런 건 없어? 이 왕의 업적이 어떤 게 있어요? 업적. 이 왕은 14년간 재임을 했는데, 그때 그 북쪽 나라의 발해에 사신을 보내기도 해서 교육을 했다는 기록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왕은 독서삼품과를 실시하려고 했어요. 국가 관료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진골, 선골, 귀족들 자녀만 무조건 막 높은 자리 주고 출세를 시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독서삼품과, 즉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을 상품, 중품, 하품으로 구별해 가지고 채용을 해서 국가 관료로 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 제도가 완전한 성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 싫어할 거 아이가, 자기 자식들을 출세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한 성공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 독서삼품과의 그 제도적 취지가 살려 있어 가지고 고려시대 때 가서 과거 제도를 실시하는데 그 근간이 되기도 했단다. 그래서 해서 이 나름대로는 독서삼품과 제도가 상당히 의미 있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 왕의 참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개혁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기존에 있던 기득권 세력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라. 그런 거는 우리가 국가적 역사적인 교훈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죠? 미나, 여기가 방영본이라는 곳이다. 자, 여기가 좀 보니까 우선 주변이 좀 어때? 약간 좀 무덤이 약간 네모났네요. 많은 경주관내에 무덤이 있지만 네모 반듯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한 군데가 처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뿐입니다. 아주 독특하고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각형을 뭐라고 하느냐면 한자로 방자라고 합니다. 방형분인데 방같이 요 방자와 같은 모양으로 된 무덤이라는 뜻인데, 요 방자가 무슨 방법할 때도 방자지만 요 방자가 사각형을 말합니다. 요 방자는 정사각형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이런 네모난 무덤이 있다면 거기도 방형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방형분의 또 특색이 뭐냐면은, 요러한 돌에 무슨 그림이 있죠. 왕릉에 왜 12지상이라는 동물을 왜 조각을 해 붙였을까? 지키라고. 오케이. 거의 100점입니다. 자, 왕릉 옆에 12지상을 지킨 그림을 조각하는 것은 왕을 수호하라는 뜻입니다. 12동물이 우리 왕에 대한 잡귀신이 들어오지 말게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있지. 왜 12지상, 뭐 양, 뱀, 뭐 이런 걸로 왜 12마디만 할까? 무서운 사자만 안 하고. 그거는 우리 옛날에부터 우리 동양사회에서 12지상, 12동물을 중하게 여겼는 그런 나름대로 신앙적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벌써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왕릉에서는, 이 방영문에서는 사각형이고 한 변에 세 동물이 조각되어 있다는 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이 또 더 중요한 거야. 자, 옛날에 이쪽 지역의 동네 어린아이들은 안에 들어가서 놀고 그랬어요. 안에 놀고 그랬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론적으로는 석실분이라고 그래요. 석실분. 돌석자, 방실자. 천장도 돌을 까고, 완전히 벽, 천장, 바닥이 다 돌로 해가지고 시신을 안에 이제 넣어두는 거라. 요리 기단하게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석실본이라고 합니다. 쌤, 근데 경주 시내에도 이런 무덤이 있는데, 근데 그 무덤이랑 이 무덤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제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은 일단 나무관에 시신을 넣어서 이제 묘를 만드는데 그냥 흙만 넣으면은 좀 위험하잖아. 도구를 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작은 돌, 막 쉽게 말하면 막 사람 머리만한 돌들을 큰 산처럼 에워 사버립니다. 에워 사서 그 옆에 흙을 또 더 많이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적석목곽분이라고 합니다. 경주 시내에 있는 거는 대부분이 적석목곽분, 또 우리말로 돌무지 덧늘 무덤. 시내 복판에 있는 거는 주로 신라시대 초기, 즉 500년 이전에 무덤들이 많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역사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경주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져보고, 미나도 보니까 그런데 약간씩 관심을 가져지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의문을 가져보고 네. 찾아보면 경주 시내 단체들이 많으니까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지. 자, 여기 효소왕릉이라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32대 효소왕인데 33대는 요 다음 왕은 이 사람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바로 옆에 딱 100m 옆에 보면은 성덕왕릉이 있는데 저기가 동생의 왕릉이고 요 사람은 형제지간의 왕이 됐습니다. 형제가 왕인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7번 국도 타고 얻어보면 신문왕릉이라고 들어봤지? 네. 있잖아. 그 신문왕이 이 사람 아버지고 또 신문왕의 아버지는 문무대왕이라고 들어봤나? 네네네. 저 동해 바닷가에 해숭릉이 있다는 그 문무왕. 알아요. 그 문무왕이 자기 할아버지고 거기는 문무왕의 아들이 신문왕 아들이 이효소왕. 그죠? 이효소왕의 동생은 저기 있는 성덕왕. 이 사람의 동생 왕 저쪽으로 갑시다. 저쪽 갑시다. 성덕왕으로 갑시다. 예. 예. 자, 성덕왕으로 간다. 미나 학생, 여기가 성덕대왕릉입니다. 성덕대왕릉. 동생 아까 본 그 효소왕은 5살에 왕이 되어가 15살에 죽어요. 그러면 5살에 왕이 되니까 왕행위라는 국가의 의사결정을 똑바로 할 수 있겠나 없겠나? 뭐 없죠. 거의 못하니까 신목 왕후가 두 아들을 섭정을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이 성덕왕은 조금 상당히 커가지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독립해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35년간 통치하니까 비교적 많이 통치하는 거지. 성덕왕이라고 말하면 혹시 뭐 느낌이나 그런 거 없나? 성덕대왕 신종. 성덕대왕 신종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신종을 어떻게 만들겠노?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효성왕 하고 효성왕이 하다가 그 다음에 효성왕의 동생, 이복 동생입니다. 동생이 경덕왕 때에 역사의 길이 남을 큰 종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덕왕이. 혹시 성덕대왕 신종 어디 있는지 지금 아나? 아니요. 몰라요. 예.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알지? 네. 바로 그 종입니다. 그 성덕대왕 신종을 시작하다가 또 이 경덕왕이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경덕왕의 아들, 이 바로 해공왕입니다. 해공왕은 어려서 아무 의사결정을 잘 못하니까 경수태후가 아주 힘을 발휘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종을 완성합니다. 그게 바로 성덕대왕 신종. 이 성덕왕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기록을 해놓는 그 신종이 바로 지금 박물관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리고 종소리가 아시아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소리가 나는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시절 초기에 일본인들이 이 조선인들을 통치하면서 너희들은 봐라, 그렇게 훌륭한 종이지만은 애기를 삶아서 넣어가지고 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다는 식으로 자꾸 소문이라든가 학술적으로 퍼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에밀레 소리가, 애기 소리가 나는 것 같다, 뭐 이런 잘못된 소문이 많았습니다. 그 에밀레종이라는 말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절대로 이제는 에밀레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꼭 종 표면에도 보면 성덕대왕 신종이라고도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성덕왕릉에도 석인상이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의 석인상이 있는데, 요 석인상은 앞부분하고 앞부분은 요 원성왕릉 때하고 똑같은데, 자, 미나 이리 앞으로 와봐라.
근데 원성광원에는 없는 여기가 등 여기 보면은 디자인이 조금 특별하죠. 이거는 군인들이 무사들의 복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아 오늘 뭐 민아 보니까 뭐 경주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노? 약간 문화재도 많고 어. 하다 보니까 약간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곳이라. 경주가 참 좋은 곳이겠지. 네. 민아도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주 시민과 함께 이 역사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우리 학교의 좋은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오늘 수고했어요. 그런 뜻에서 참 내가 요거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정말요? 이게, 요즘 그 12진상이 많이 만보가 정확하지 않거든. 이 경주 시내에서 유명하신 그 석공님께서 요걸 돌로 가지고 직접 12진상을 돌로 새겼습니다. 여학생들이 보면은 그림도 아주 예쁘게 돌 조각도 예쁘게 되어 있으니까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선물이 되지 싶어서 내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그죠? 네. 자, 학교 가면은 졸업하면은 자, 졸업하면은 계속 경주 시내에서 많은 역사 단체 공부를 하고 하면 좋겠다 싶고, 선생님은 이제 뭐 언제까지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경주 시민으로서 나도 남을 것이고 계속 공부하러 나도 다닐 것이니까 그런 경주 시내 다니면서 우리 민아도 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친구들과 가족분들과 다 같이 와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들을 보냅니다. 이 서여긴상과 똑같은 포즈를 해서 인증샷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